인생의 깊이는 나이를 더해갈수록 깊어집니다. 마치 오랜 시간 자연이 빚어낸 계곡처럼 우리의 삶도 세월이 흐를수록 더욱 깊은 의미를 품게 됩니다. 63에서 75이라는 시간은 단순히 나이를 먹어가는 과정이 아닙니다. 이 시기야말로 우리가 진정한 삶의 지혜를 꽃피울 수 있는 황금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는 바로 이 특별한 시기를 어떻게 더욱 풍요롭게 살아갈 수 있는지에 관한 것입니다. 건강한 몸과 맑은 정신으로 스스로의 삶을 꾸려나가는 법. 오랜 세월 함께한 배우자와 더욱 깊어지는 사랑을 나누는 방법. 그리고 자녀들과 건강한 거리를 유지하며 독립적인 삶을 살아가는 지혜까지. 이 모든 것들이 우리 앞에 놓인 소중한 과제입니다. 특히 오늘은 이 시기를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8가지 지혜를 나누려 합니다. 스스로의 건강을 지키는 법부터 경제적 자립을 이루는 방법, 그리고 맑은 정신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안목까지. 또한 우리의 평화로운 노년을 위협할 수 있는 4가지 위험한 상황들도 함께 살펴볼 예정입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신다면 63에서 75이라는 시간을 어떻게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는지 그 구체적인 방법을 발견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함께 이 의미 있는 여정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63에서 75이라는 시기는 마치 깊어가는 가을과도 같습니다. 푸르른 젊음의 봄과 뜨거운 열정의 여름을 지나 이제 우리는 인생에서 가장 원숙한 지혜가 무르익는 계절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 특별한 시기를 더욱 의미 있게 살아가기 위한 8가지 지혜를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지혜는 바로 건강한 육체에 깃든 자유로운 영혼입니다. 저희 마을 어귀에 자리한 오래된 한옥에는 특별한 부부가 살고 계십니다. 아흔을 바라보는 나이에도 매일 아침 직접 마당을 쓸고 텃밭을 가꾸며 소박하지만 건강한 삶을 이어가고 계시지요. 이분들의 하루는 단순하면서도 깊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아침 산책으로 하루를 열고 규칙적인 식사와 적절한 운동으로 몸을 관리하며 저녁이면 조용히 책을 읽거나 서로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는 시간을 가집니다. 건강이란 단순히 병이 없는 상태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원하는 삶을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는 힘입니다. 이분들의 말씀처럼 건강은 우리 삶의 자유를 보장하는 근본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건강이란 단순히 신체적인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육체의 건강과 함께 정신의 맑음을 유지하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의미의 건강입니다. 두 번째 지혜는 오래된 사랑의 깊이를 아는 것입니다. 지하철에서 우연히 마주친 한 장면이 있습니다. 팔순 노신사가 부인의 손을 꼭 잡고 다른 한 손으로는 무거운 장바구니를 들고 계셨지요. 그 모습에서 우리는 참된 사랑의 의미를 발견합니다. 젊은 날의 뜨거운 열정은 사그라들었을지 모르지만 그 자리에 피어난 것은 더욱 깊고 진중한 동반자적 사랑입니다. 60년을 함께 살며 깨달은 것이 있다면 사랑은 말이 아닌 작은 배려에 있다는 것이지요. 아침에 깨어나 서로의 얼굴을 보며 감사하고 일상의 작은 순간들을 함께 나누는 것. 그것이 진정한 사랑이더군요. 이처럼 배우자의 존재는 단순한 동거인이 아닌 인생의 깊이를 함께 나누는 동반자입니다. 서로의 불완전함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며 남은 시간을 더욱 의미 있게 만들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노년의 사랑이 주는 특별한 선물입니다. 세 번째 지혜는 맑은 정신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눈입니다. 최근 한 어르신의 이야기가 깊은 울림을 주었습니다. 무료 건강검진을 미끼로 한 고가의 건강기능식품 판매 설명회에 참석했다가 침착하게 상황을 판단하고 거절할 수 있었던 이야기였죠.
나이가 들수록 더욱 중요한 것은 판단력입니다. 세상은 점점 더 복잡해지고 우리를 현혹하는 것들도 많아지고 있지요. 하지만 우리에게는 오랜 세월 동안 쌓아온 지혜가 있습니다. 이 지혜를 믿고 차분히 생각하며 결정을 내리는 것, 그것이 바로 노년의 힘입니다. 이처럼 맑은 정신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올바른 판단을 내리는 능력은 우리의 노년을 지켜주는 든든한 방패가 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를 현혹하는 상황들이 많아지지만 그때마다 침착하게 상황을 살피고 현명한 결정을 내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번째 지혜는 경제적 자립의 품격입니다. 퇴직 후 15년간 작은 문구점을 운영하시는 박 선생님의 이야기가 떠오릅니다. 큰 수익은 아니지만 생활이 가능한 정도의 수입으로 자녀들에게 손 벌리지 않고 살아가고 계시죠. 자식들도 자기 살기 바쁜 세상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한 스스로의 삶을 꾸려가는 것. 그것이 부모로서의 마지막 자존심이자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경제적 자립은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자존감과 직결되며 가족 관계의 건강성과도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적은 금액이라도 꾸준한 수입이 있거나 노후를 위해 준비해둔 저축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의 품격 있는 노년을 지켜주는 든든한 버팀목이 됩니다. 다섯 번째 지혜는 자녀들과의 적절한 거리두기입니다. 칠순의 김 여사님은 매주 손주들을 만나러 오시지만 결코 자녀들의 가정사에 간섭하지 않으십니다. 대신 따뜻한 미소와 이해심 어린 눈빛으로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시죠. 자식들도 자신만의 인생이 있습니다.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가장 좋은 것은 그들의 선택을 존중하고 멀리서 응원하는 것이지요. 가끔 보는 것이 더 그립고 소중한 법입니다. 이처럼 자녀들과의 관계는 소유가 아닌 이해와 존중에 기반을 두어야 합니다.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면서도 따뜻한 사랑을 나누는 것. 그것이 바로 현명한 부모의 모습입니다. 여섯 번째 지혜는 독립적인 일상생활의 능력입니다. 팔순의 이 할머니는 스마트폰으로 택시도 부르고 은행 업무도 처리하시며 온라인으로 생필품도 주문하십니다. 젊은 세대 못지않은 적응력으로 현대 생활을 즐기고 계시죠. 세상이 변하면 우리도 변해야 합니다. 배우는 것이 때론 어렵고 부끄럽기도 하지만 그래도 도전하는 것이 삶의 즐거움이지요. 특히 요즘 같은 세상에서는 스마트폰 하나로 못하는 게 없으니까요. 이처럼 변화하는 시대에 적응하고 스스로의 일상을 꾸려나가는 능력은 우리의 자존감과 독립성을 지켜주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일곱 번째 지혜는 끊임없는 배움과 성장의 자세입니다. 칠순이 넘어 시화를 시작하신 오 선생님은 이제 지역 문화센터의 인기 강사가 되셨습니다. 매일 새로운 시를 쓰고 그것을 다른 이들과 나누는 일이 인생의 새로운 기쁨이 되었다고 하시죠. 나이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고 도전할 때 우리의 영혼은 늙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깊어지고 풍성해지지요. 여덟 번째이자 마지막 지혜는 내면의 깊이를 아는 평온함입니다. 90이 넘은 한 할머니의 일상은 마치 고요한 호수와도 같습니다. 매일 아침 작은 정원에서 차 한 잔을 마시며 떠오르는 태양을 바라보시죠. 주변 사람들이 늘 궁금해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평온할 수 있으신가요? 세월이 흐르며 깨달은 것이 있다면 진정한 평화는 바깥이 아닌 내면에서 온다는 것입니다. 남들과 비교하지 않고 지나간 일에 연연하지 않으며 오늘 이 순간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제가 발견한 행복의 비밀입니다. 이처럼 내면의 평온함은 노년의 가장 큰 선물입니다. 젊은 시절의 성취욕과 경쟁심이 잦아들면서 우리는 비로소 삶의 진정한 의미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마치 오랜 세월 깊어진 우물물처럼 맑고 깊은 지혜를 선사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피해야 할 함정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마치 깊은 숲속의 위험한 늪처럼 우리의 평화로운 노년을 위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로 피해야 할 것은 도박의 유혹입니다. 한적한 동네, 어귀의 기원과 경륜장, 언뜻 보기에는 소박한 여가 생활의 장소처럼 보이지만 이곳에서 수많은 노년의 삶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시간 때우기였습니다. 작은 금액으로 시작한 게임이 어느새 감당할 수 없는 크기로 불어났죠. 30년 동안 모은 퇴직금이 한 달 만에 사라졌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돈의 문제가 아닙니다. 도박은 우리의 자존감을 무너뜨리고 가족과의 관계를 파괴하며 평화로운 노년의 꿈을 앗아갑니다. 잠시의 스릴과 흥분은 결코 우리 인생의 품격을 망가뜨릴 만한 가치가 없습니다. 두 번째로 경계해야 할 것은 고립의 늪입니다. 우리는 종종 나이가 들수록 세상과 단절되고 고립되어 갑니다. 변화하는 세상이 낯설고 두려워 스스로를 작은 방 안에 가두는 것이죠. 하지만 이러한 고립은 우리의 영혼을 더욱 메마르게 만듭니다. 처음에는 그저 귀찮았습니다. 밖에 나가는 것도 사람들을 만나는 것도. 하지만 그렇게 3년을 보내고 나니 제가 점점 작아지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세상은 계속 흘러가는데 저만 멈춰 있었던 거죠. 우리는 적절한 사회적 관계와 활동을 통해 생명력을 유지해야 합니다. 그것이 꼭 크고 화려한 모임일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소소하지만 의미 있는 만남, 작지만 지속적인 활동이 우리의 영혼을 살아있게 만듭니다. 세 번째로 주의해야 할 것은 과도한 집착의 터집니다. 특히 자녀들에 대한 지나친 집착은 우리의 노년을 무겁게 만듭니다. 자녀들의 삶에 끊임없이 개입하고 그들의 선택을 통제하려 하는 순간 우리는 소중한 관계의 균형을 잃게 됩니다. 매일 아침 아들에게 전화해서 잔소리를 했습니다. 식사는 했는지, 옷은 제대로 입었는지. 어느 날 아들이 말했죠. 엄마, 저도 이제 50이 넘었어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제 집착이 오히려 우리 사이를 멀어지게 만들고 있었다는 것을. 진정한 사랑은 놓아주는 데서 시작됩니다. 자녀들이 자신만의 삶을 살도록 허용하고 그들의 선택을 존중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성숙한 부모의 모습입니다. 마지막으로 경계해야 할 것은 허영과 비교의 함정입니다. 노년의 삶에서도 우리는 종종 타인과 자신을 비교하며 상처받습니다. 자녀들의 성공, 손주들의 학업 성취, 이웃들의 경제적 상황. 이러한 비교는 우리의 평화를 앗아갑니다. 친구들 모임에 가면 늘 자랑 경쟁이 벌어졌습니다. 누구네 아들은 의사가 되고 누구네 손주는 서울대에 갔다고.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제 마음은 작아지고 초라해졌죠. 하지만 이제는 압니다. 진정한 행복은 그런 비교에서 오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의 삶은 각자 다른 빛깔과 향기를 가진 꽃과도 같습니다. 남들과 비교하는 순간 우리는 자신만의 고유한 아름다움을 놓치게 됩니다. 이처럼 63에서 75이라는 시간은 우리에게 특별한 지혜와 도전을 선사합니다. 이 시기를 진정으로 아름답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삶의 지혜를 실천하는 동시에 위험한 함정들을 경계해야 합니다. 하지만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결코 완벽할 필요가 없습니다. 때로는 실수하고 흔들리고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럴 때마다 다시 일어나 우리만의 길을 걸어가는 용기입니다. 우리의 노년은 인생이라는 책의 마지막 장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새로운 지혜와 깊이를 발견하는 특별한 장입니다. 이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외면이 아닌 내면에서, 비교가 아닌 수용에서, 집착이 아닌 놓아줌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이것이 바로 우리가 발견한 노년의 깊은 지혜입니다. 시간이라는 강물은 우리 모두에게 공평하게 흐릅니다. 하지만 그 흐름 속에서 우리가 발견하는 의미는 저마다 다르지요. 63에서 75이라는 시간은 마치 깊어가는 가을처럼 우리 삶에 특별한 색채를 더하는 시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8가지 지혜와 4가지 주의점은 단순한 생활 수칙이 아닙니다. 그것은 수많은 선배들의 눈물과 웃음, 시행착오와 깨달음이 만들어낸 인생의 진수입니다. 건강한 육체에 깃든 자유로운 영혼, 오래된 사랑의 깊이를 아는 지혜, 맑은 정신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눈. 이 모든 것들은 우리의 노년을 더욱 풍요롭고 의미 있게 만들어주는 소중한 나침반입니다. 때로는 힘들고 지칠 때도 있을 것입니다. 세상이 너무 빠르게 변한다고 느낄 때도 있겠지요.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같은 시간을 살아가는 동료들이 있고 우리의 지혜를 기다리는 후배들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우리에게는 아직 써내려가야 할 인생의 아름다운 페이지들이 남아 있습니다. 오늘 이 순간에도 우리는 성장하고 있으며 새로운 깊이를 발견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세대만이 가질 수 있는 특별한 선물이 아닐까요? 여러분의 하루하루가 깊은 지혜와 따뜻한 사랑으로 채워지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노년의 또 다른 특별한 이야기를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일상의 작은 위로와 깊은 통찰이 되는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